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봄날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주도는 유채꽃이 만발해서 요즘 참 아름답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게 해외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제주도로 유채꽃 보시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가게 앞에도 유채꽃들이 피어서 가끔 가게 있기 답답하면 네. 저는 산책을 나가곤 한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디캔터 그리고 디캔팅입니다. 네, 솔직히 와인어가 아닌 이상 디캔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저희 부부도 보시다시피 디캔터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구비를 하고 있는데 와인을 자주 마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디캔터를 많이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디캔터라는 물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본 일이 있거나 TV 혹은 만화책에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먼 과거에는 어린아이 키만한 암포라에 와인을 담거나 이 큰 오크통의 와인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실 때는 당연히 조금 더 작은 용기에 옮겨 담아 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디캔터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리를 다룰 줄 알았던 고대 로마인들이 처음으로 유리로 만든 디캔터를 사용했고 한동안은 대가 끊겼다가 베네치안들이 르네상스 시절 다시 유리 디캔터를 선보인 이후 네.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해서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개인적으로 디캔터의 역할은 4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와인의 침전물 제거. 두 번째, 산소와의 접촉을 통해 향과 맛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브리딩이라고 하죠. 네. 세 번째는 심미적으로 보이기 좋기 때문이죠. 네. 네 번째는 레이블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주기 위한 목적, 즉 블라인드 테이스팅. 네. 하나씩 설명을 좀 붙여볼까요? 디캔터를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 와인의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사실 근래에는 찌꺼기가 있는 와인을 찾기가 더 힘들었었어요. 와인이 병입되기 전에 철저하게 필터링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이런 와인들은 디캔팅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하지만 몇몇 예외적인 와인들은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디캔팅을 권장해요. 참고로 와인의 찌꺼기는 포도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으로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그냥 마셔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캔팅을 하는 이유는 찌꺼기가 종종 시거나 쓴맛을 주기도 하고 네. 또 심미적으로 보기가 안 좋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렇게 찌꺼기가 있는 대표적인 와인이 바로 빈티지 포트죠. 빈티지 포트는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와인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디캔팅을 하고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외에도 잘 찾아보면은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와인들이 꽤 있어요. 일부러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와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와인은 와인 메이커의 철학이 반영된 술이잖아요. 어떤 와인 메이커들은 지나친 필터링이 포도 품종 고유의 향과 맛을 없앤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터링 과정을 생략하는 거죠. 네. 이런 와인들은 레이블에 unfiltered라고 적혀 있어요. 네. 물론 적지 않은 경우도 꽤 있는데 이 경우 와인을 오픈해서 마셔보기 전에는 찌꺼기가 있는지 네. 없는지 알도리가 없죠. 또 그리고 내추럴 와인의 경우에도 와인의 풍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필터링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침전물까지 같이 마시기를 대부분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디캔팅을 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찌꺼기가 싫으시면 당연히 디캔팅을 해서 마시는 것도 상관이 없죠? 네. 네. 그 다음 빈티지가 오래된 올드 빈티지 와인들도 찌꺼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네. 와인은 병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해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와인의 여러 요소들이 서로 반응하면서 병 안에 침전물들을 만들어내죠. 때문에 병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와인들은 디캔팅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이 경우 단순히 찌꺼기 제거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병 안에서 숙성되며 생기는 기분 나쁜 향들을 날려버리기 위한 목적도 포함됩니다. 네. 자, 디캔팅의 두 번째 목적, 바로 브리딩, 산소와의 접촉을 위해서입니다. 네, 와인을 산소와 접촉시키는 것을 브리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와인은 오픈되어서 산소와 접촉하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해요. 다만 브리딩을 통한 변화가 나쁜 쪽인지 좋은 쪽인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게 문제이긴 하죠. 매우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디캔터를 브리딩을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냥 이제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고 스월링하는 것으로 충분히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브리딩을 위해 디켄팅을 하는 것이 디켄터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그 과정을 거칠 수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타닌이나 산도가 많은 품종들로 만들어진 어린 빈티지의 와인의 경우 디켄터를 이용한다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산소와의 접촉으로 마시기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네. 어떤 와인을 땄는데 불쾌한 향이 난다거나 네. 타닌이 많아서 뭐 입안이 정말 뻑뻑할 정도로 텁텁하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브리딩이 필요한 와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맞는 말인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경우도 디켄터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몇몇 와인 애호가들은 그냥 와인을 잔에 따라 놓고 변화를 관찰하는 것을 즐기기도 하거든요. 이 경우 와인잔 자체가 디켄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희처럼 집에서 오랜 시간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은 네. 정말 와인잔에서 브리딩을 통해서 충분히 시간을 주면 와인이 부드러워지는데 네. 레스토랑에서 1시간, 네. 1시간 반가량의 짧은 저녁 식사 동안 와인을 보다 빨리 산소와 접촉시켜서 풀어주고 싶은 고객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소믈리에가 네. 정말 고객이 원하는 대로 디켄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희 두 사람이 사실 취향이 다르다 보니 네.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정답은 없어요. 네. 와인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결정과 평가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자, 디켄팅을 사용하는 세 번째 이유, 심미적으로 보기 좋아서입니다. 대놓고 이런 이유 때문에 디켄터를 사용한다 해도 사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네, 예쁜 디켄터에 와인이 담겨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렇죠. 기분이 좋아지면 와인 맛도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는 사실 더 할 말은 없습니다. 네. 네, 마지막 디켄터를 사용하는 네 번째 이유, 레이블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수십 혹은 수백만 원의 가치를 지닌 와인을 마시면서 네, 이 와인이 비싼 와인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비싸니까 향과 맛이 좋겠지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종종 와인을 디켄터에 담아서 마시게 되면 그런 선입견을 훌륭하게 제거할 수 있고 오로지 와인에만 집중해서 마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직업이 이제 소믈리에가 아닌 이상 디켄터로 블라인드 테이스팅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재미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선 어떤 와인인지 레이블을 한번 보여준 다음에 병을 치우고 그 사람이 디켄터에 와인을 담아서 오는 거죠. 그리고 디켄터에 담겨있는 상태로 그 와인을 즐기는 거예요. 무슨 와인인지는 알지만 레이블을 보지 않으니까 뭔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미 생각이 알았잖아요. 듭니다. 근데 이제 레이블을 테이블에 놓고 계속 관찰하면서 와인을 마시는 것과 치워버린 다음에 와인이 디켄터에 담겨 있는 것만 보면서 테이스팅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제가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 중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달라요. 와인을 디켄터에 옮기는 과정을 사실 저는 소믈리에가 손님 앞에서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와인병은 손님의 식사가 끝나기 전까지 치우지 말아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마실 때 얘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레스토랑하고는 다르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떤 와인이든 간에 디켄터를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정말 개인적인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디켄팅이 전혀 필요 없는 와인을 디켄팅 해달라고 하는 것도 물론 소믈리에에게는 좀 곤욕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죠. 네. 다만 디켄팅을 요구하는 이유를 소믈리에에게 정확히 알려준다면 좀 더 기꺼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서비스를 해줄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단순히 심미적인 것일지라도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디켄터를 사용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저희 견해를 많이 섞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세 종의 디켄터를 준비했어요. 네. 와인의 스타일별로 적합한 디켄터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네. 먼저 가장 기본형부터 네. 보여드릴게요. 이 기본형을 보시면은 이렇게 공기와 접촉면이
넓죠. 주목적은 브리딩이죠. 이거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면적에 산소와 접촉을 시키게 되면 와인잔에서 스월링을 통해서 열심히 풀어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몇 배로 산소와 접촉을 촉진시켜주죠. 한마디로 이 디켄터는 좀 브리딩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건 조금 특이한 스타일. 올드 빈티지 와인을 위한 디켄터예요. 모양이 좀 오리같이 생겼다고 해서 네. 애칭으로 오리 디켄터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네. 디켄터의 모양이 이렇게 고안된 이유는 사실 미관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이제 기능성인데 와인의 침전물을 걸러내고 안정적인 서빙을 하기 위함이에요. 방금 설명드린 이 기본형이 네. 브리딩에 큰 목적을 가졌다면 네. 이 오리 디켄터는 안정화에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산소와의 접촉이 주된 목적이 아닌 거죠. 이런 안정화가 필요한 와인들이 바로 올드 빈티지 와인들이고요. 사실 와인도 사람처럼 나이를 먹어요. 그렇죠. 영 빈티지의 팔팔한 와인들은 사람으로 치면 20, 30대의 건강한 젊은이 같죠. 그런데 와인은 영할 때만 마시진 않잖아요. 뭐 그렇죠. 10년 혹은 20, 30년을 병에서 숙성된 와인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마치 노인을 만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디켄터는 노인이 된 와인, 즉 올드 빈티지 와인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때 사용하죠. 일단 디켄터는 바닥에 고정시키고 와인을 따라요. 이 고정된 상태에서요. 예를 들어 소믈리에가 와인을 따른다고 생각해요. 그럼 와인이 흘러가서 여기는 흔들림이 없겠죠. 그리고 디켄터 밑에는 저희가 오늘은 향초를 준비했는데 일반적으로 좀 심플한 초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초를 놓고 불을 키우면은 어두운 와인바에서도 와인을 따라내면서 침전물이 흘러 들어가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초를 키워두는 거죠. 이건 전통적으로 그 올드 빈티지 디켄터를 서빙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네네. 요즘은 흔히 보기엔 어렵죠. 네네. 그리고 이렇게 와인의 침전물이 옮겨지지 않도록 와인을 밑부분까지 좀 따라냈다 싶으면은 좀 아깝지만 이 작업을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은 바닥에는 더 많은 침전물들이 있을 테니까요. 네네. 그래서 와인을 좀 남기고 디켄팅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당연히 촛불을 치우고 와인잔에 서빙할 때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서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리 디켄터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그대로 들어서 조심스럽게 네. 서빙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와인이 흔들리든 좀 줄어들겠죠. 네. 네. 마지막 한 가지는 저희 부부가 잘 애용하는 디켄터인데요. 네네. 브리딩의 목적을 둔 기본적인 디켄터이면서 심미적인 매력을 더한 스타일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리델사에서 나왔죠. 블랙타이 시리즈 중에 한 가지예요. 앞에 설명한 기본형 디켄터보다 산소와의 접촉 면적은 사실 좁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목이 길어서 와인이 디켄터로 옮겨질 때 네. 공기와의 접촉면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접촉되는 시간이. 네네. 그래서 이것도 브리딩의 목적을 둔 디켄터이고 그리고 심미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디켄터입니다. 참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디켄터죠 저희가. 네, 요즘 네. 좀 자주 사용하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류의 디켄터를 알아봤는데요. 네. 디켄터를 집에 구비해두고 사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이 사실 세척이잖아요. 네, 그렇죠. 디켄터에 세척에 사용되는 솔들이 있어요. 좀 네. 길고 네. 구석구석 닦아주는 건데 네네. 말리기도 귀찮고 저는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되게 불편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와인 글라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제안하는 세척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보틀 클렌저라고 이 안을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구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슬들을 세척할 때 디켄터에다가 넣어줘요. 이미 마찰 면적이 많이 생기죠. 네. 그리고 세척할 미지근한 물을 좀 담은 다음에 물과 함께 흔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지금 좀 소리가 많이 나지만 물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사실 이게 한 금액으로 따지면 구슬이긴 하지만 1,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좀 비싼 편이죠.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네,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긴 한데 자기가 직접 나를 위해서 쓰기에는 좀 아까워요. 그런데 디켄터를 구비하면서 요 네. 디켄터를 세척해주는 구슬이 없는 집들이 꽤 있기 때문에 요걸 선물용으로 사용하면은 작은 선물이지만 되게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고마운 선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디켄터를 저는 사용하기 제일 싫은 이유 중 하나가 세척하기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드 클린저가 하나 있으면 구슬용 네. 굉장히 편리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디켄팅을 해봐야죠, 저희가 직접. 네. 그래서 준비한 와인 한 종을 한번 디켄팅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와인은 다리오 프린치 로쏘예요. 참고로 오렌지 혹은 엠버 와인이라고 불리는 고대 와인을 전 세계에 부흥시킨 인물을 꼽으라면 라디콘, 그라브너, 그리고 다리오 프린치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전설 같은 사람들이죠. 네. 엠버 와인의 수장이라는 칭호가 함께하는 다리오 프린치는 엠버 와인의 부활을 실현한 초대 생산자 중 한 명입니다. 참고로 외부와의 모든 교류를 배제한 채 독보적인 방법으로 엠버 와인 생산을 유지해와서 이른바 운둔자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또한 와인을 발효하고 숙성하는 나무통 또한 오슬라비아, 그러니까 원래 슬로비아니아 쪽이 이제 엠버 와인의 원산지잖아요. 네. 이 오슬라비아 숲에서 참나무, 아카시아, 밤나무 등을 직접 가져와서 제작한다는 점에서 와인을 향한 다리오 프린치의 철학과 애정이 느껴지죠. 네, 대단합니다. 포도밭은 10헥타르 정도인데 1988년부터 모든 화학 성분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네.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점토와 사암으로 구성된 극경사에 위치한 포도밭의 모든 작업은 네. 반드시 손으로만 가꾸어지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손수확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한 포도 송잎만 수확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상처가 있는 포도알을 골라내기 위해서 작업을 통해서 제거하고요. 재경과 파쇄가 진행된 머스트는 곧바로 오크통에 옮겨져서 자연적인 환경에서 치명과 발효를 거치는 동안 매일 3번에서 4번의 섞어주는 작업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발효를 마친 와인은 기나긴 숙성을 위해서 네. 다리오 프린치가 직접 제작한 오래된 나무통에 옮겨져서 네. 수년의 숙성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반년 정도는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안정화를 거칩니다. 이 안정화 작업 동안 밑부분에 가라앉아 있는 네네. 잔여물을 단순히 걸러내기만 한 뒤에 병입을 해요. 필터링을 그렇죠.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다리오 프린치게 와인은 세 종류의 등급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엔트리급 와인이 보시는 로쏘고요. 네. 이거 말고 비앙코도 있고요. 화이트 와인. 네. 그리고 엠버 와인이라 부를 수 있는 거는 야콧, 리볼라잘라, 시비 피노, 그리고 트레베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도 있는데 메르로랑 까베르네 소비뇽이 있다고 해요. 참고로 이 까베르네 소비뇽이 생산이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근데 이거 수입한 네이처 와인 쪽에서는 200병을 받아놨다고 합니다. 그걸 또. 근데 이게 지금 남아 있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있다면 이제 앞으로 마실 수 없는 200병의 와인인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오늘 디켄팅에 사용할 와인인 로쏘는 네. 메를로와 까베르네 소비뇽이 블렌딩 되어 있어요. 네네. 15일간 침용, 네. 12개월 바리크 숙성,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안정화 6개월, 네. 걸러내기 후 병입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걸러내기만 했기 때문에 네. 찌꺼기가 있을 수 있어서 디켄팅을 하는 와인으로는 매우 적당하겠죠. 네, 그렇죠. 네. 자,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가 디켄팅을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디켄팅 하기 전에 네. 잔에 따라서 마셔보고 디켄팅을 해서 마셔보고 맞아요. 비교를 좀 그래야겠죠. 해볼게요. 아, 예, 맞습니다. 우선 오픈해 주시죠. 네. 네. 일단 코르크 상태는 굉장히 좋네요. 향이 굉장히 진득한데요? 그래요? 난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찐득한 블랙베리, 건자두 향들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찐득하지? 와, 향에서 베리류 향이 정말 많이 느껴지네요. 타닌감도 저는 바디감이 그렇게 무겁다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타닌감이 되게 좋네요. 그쵸? 입안을 좀 퍽퍽하게 만들어주죠? 네네. 와,
와, 제 스타일인데요? 와인이 굉장히 괜찮은데 일단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는 네. 기본형 디켄터가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선배가 하나 골라주시죠. 좀 나 해보고 이걸로 싶은 하시죠. 아, 이 올드 빈티지 디켄터로요? 네네. 왜냐면은 촛불 사용해서 침전물을 걸러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예외적으로 이 네. 다리오 프린치게로서는 올드 빈티지가 아니지만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오리 디켄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보죠. 네. 저는 좀 조심스럽게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필름 하나를 사용할게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촛불을 사용할 때 이제 밑에 침전물을 걸러내는 걸 이 침전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정확히는 와인을 따라낼 때 와인 병목을 보면서 침전물이 흘러 들어가는지를 봐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조금 이 정도 위치겠죠? 네. 이제 와인을 디켄터로 옮겨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따를 때는 이렇게 한 모금 정도 따라낸 다음에 디켄터를 이제 저희는 소믈리에들은 이걸 향배기 작업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렇게 구석구석 와인이 닿도록 옮겨줘요. 와인을 이 안에 돌아다니도록. 네. 그 다음에 작은 잔에다가 한 모금 정도의 와인을 옮겨 따릅니다. 이 잔은 소믈리에가 마셔도 되고 또는 그냥 손님 테이블에서 치워가도 되긴 하는데요. 손님한테 권해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치워가죠. 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 1, 2분의 시간 동안 소믈리에 시간이죠. 와인을 천천히 옮기겠습니다. 디켄팅을 할 때 막 퍼포먼스 때문에 막 높게 따르라. 저는 사실 최대한 높게 할 수 있어요? 가능할까? 이 정도? 얇고 높게. 이게 바로 손님이 원하는 건데 사실 높이는 상관없어요. 그냥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줄기가 떨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손님 앞에서 하다가 튀면 난리 나니까. 네, 근데 이제 소믈리에도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의 만족도를 위해서 좀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침전물이. 네. 제가 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걸 위에서 봐줘야 더 네. 정확히 보여요. 카메라 화각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슬슬 나오네요. 이쯤 되면은 좀 침전물이 보인다 싶으면은 따르기를 멈추고 네. 좀 아깝지만 한 모금 정도는 그냥 병에 남겨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옮겨진 디켄터는 네. 이걸 올드 빈티지 와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안정적으로 서빙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손님의 와인잔에 두고 네. 와인을 따르는데 네. 이때도 물론 그냥 따라도 되긴 하지만 네. 조금 더 조심을 기울여야 되는 와인은 심지어 여기서도 공기가 생기지 않도록 좀 맨 처음에 기울어줘서 터프하지 않게. 터프하지 않게 따라내요. 네.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됐겠네요. 네. 그 외에도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는 침대 네, 흔들림 없이 따라냅니다. 네. 이렇게 와인잔 옮겨 담았고요. 한번 아까 제가 그냥 좀 찐득한 블랙베리랑 건자드 향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엄청 정향 가득해요. 스파이시. 오. 정말 스윗한 스파이시가 엄청 많이 오고 마치 맨솔처럼 시원한 향들 팍팍 오는데요. 디켄팅으로 인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물론 잔에 따라 놓고도 스월링을 계속 해주면 이런 향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디켄터를 옮겼다가 잔에 옮기니까 순식간에 향들이 올라오는 거죠. 사실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 디켄팅과 더블 디켄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더블은 디켄팅을 2번 했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렇게 디켄터에 옮겨 담은 다음에 네. 이 디켄터에 옮겨 담은 와인을 다시 와인병 또는 다른 디켄터에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디켄트에 옮겨주는 이 디켄팅을 2번 해주는 거를 더블 디켄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뻑뻑한 와인들은 그렇게 해요. 정말 뭐 파워풀하고 뭐 오퍼선처럼 미국 와인이고 나파밸리의 막 진한 와인인데 이걸 오늘 방금 마셔야 된다. 미리 오픈해 놓지 않았다. 이러면은
네, 뭐 디캔터가 하나라면 병에 다시 옮겼다가 다시 따라주는 더블 디캔팅을 해드릴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결 더 이 향과 이 아로마나 부케 같은 게 부드러워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강렬함은 이제 제 코가 좀 무뎌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덜한 편이고. 저는 지금은 아까처럼 느꼈던 그 좀 찐득한 베리류 향들이 잼처럼 느껴지네요. 향이 진짜 엄청 진하네요, 이거. 디캔팅 하고 나니까 색도 엄청 진했구나. 많이 풀렸네요. 풀렸어요. 이제 막 산미가 엄청 살아납니다. 이제는 진짜로 산미 많이 느껴지네요. 알겠습니다. 약간의 목탄 같은 향, 그 다음에 나무향, 그 다음에 베리향,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잡혀 있습니다. 네. 지금은 타닝감도 굉장히 많이 풀려가지고 아까는 좀 퍽퍽했잖아요. 네네. 지금은 되게 전혀 스무스해요. 없어요. 네, 네. 파우더 같은 타닝이 돼버렸어요. 디켓팅 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편하게 마시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디캔터와 디캔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다음에는 네. 저희가 좀 안 했던 거, 음식을 다시 한번 만들면서 네, 저희 야매를- 최애 안주.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다음 영상으로는 저의 유일한 요리를 보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뭐 먹고 싶다. 고기 꼭 먹자 오늘. 응.